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 인천 특화 프로그램 인천 보물탐험대 11에서 12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의 공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연 재료로 꾸미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프로그램은 공원으로 먼저 갈 건데요. 본차시 시작이 학생들의 경험을 이렇게 끌어내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1학년 학생들한테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공원에 가본 적이 있니?" 라고 묻는 것은 수업의 좀 그 발표 대답의 질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 본 적 있니?" 라고 하면 아이들은 1 학년 학생들은 특히나 막 가 봤어요. 가 봤어요." 막 하면서 뭐 "누구랑 갔어요." 뭐 "언제 갔는데." 막 이게 말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발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근처에 있었던 공원 또는 부모님과 함께 갔었던 공원, 친구랑 같이 놀았던 공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발바닥에 닿았던 느낌이 어땠나요? 푹신푹신한 풀밭이었나요? 아니면 딱딱한 돌이었나요? 아니면 모래가 날리는 곳이었나요? 그때 여러분의 코끝에 어떤 냄새를 맡았나요?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이런 구체적인 감각들을 하나씩 깨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경험을 막 발표하고 말하고 싶어 하고 들어주길 원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각하면 전개 단계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아까 말하지 못한 내용을 계속 말하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들으실 때는 "아, 우리 뭐 땡땡이는 센트럴파크에서 돗자리 펴고 누웠을 때 풀냄새를 맡았구나. 아빠의 발걸음 소리가 기억에 남는구나." 이런 식으로 학생의 답변을 재진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수업을 시작할 때 공원이라는 공간이 갖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 주세요. 그래서 PPT를 보시면은 "공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의 두 공원을 가볼 거야 라고 해주시는데, 공원이라는 공간이 갖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주시고,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갔던 경험이 뭔지, 이렇게 충분히 경험을 이끌어내 주세요. 또 이게 먼 이야기 또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야기임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공원이라는 곳이 단순하게 뛰어노는 곳 이상으로 다양한 생물이 살고 사람들이 모이는 쉼터의 느낌을 오늘 전달할 수 있게 분위기를 전개 시간에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활동 1은요, 인천대공원을 살펴볼 거고요. 활동 2에서는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3에는 자연물로 꾸미기,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활동 1의 인천대공원 살펴보기입니다. 인천대공원은 인천에서 제일 큰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공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규모를 체감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공원이 이렇게 크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발표를 들어보시고 이제 "공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거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여주실 거예요, 먼저. "이렇게 큰 호수도 있다." 사람이 이 정도인데 호수가 이렇게 크면은 엄청 크다고 이제 아이들이 느끼겠죠? 그리고 또 호수를 둘러싸고 이렇게 큰 호수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많은 나무와 산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또 공원 안에는 맑은 공기를 가득 마실 수 있는 숲길도 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메타세카이어 나무들이다. 또 소나무도 있다. 또 이런 메밀꽃들도 피어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이런 동물 친구들도 만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인천대공원에는 목재문화 체험장이 있어서 이렇게 멋진 나무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인천대공원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가장 먼저 어,
이 나무를 보여주시기 전에 영상 자료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 전에 꼭 관찰 미션을 부여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자 이제 영상을 보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나오기 전에 꼭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인천대공원 영상을 볼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활동 3 번에서 만들 솔방울이 달려 있는지 나오는지 보자. 나무들은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있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보여 주세요. 그러면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도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은요, 이렇게 일단 예쁜 길 같은 것도 소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각상도 소개를 해 주고 있고요. 이런 공원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호수가 엄청 크다는 걸, 사람이 지금 이만하잖아요. 호수가 엄청 크고 그 나무들도 엄청 크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어떻게 안내소에서 이제 쭉 도로를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지까지 아실 수 있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 많은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엄청 많이 봤지? 근데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어. 네. 그게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그 넓은 공원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적 가치라는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나무들이 숨을 더 잘 쉴 수 있다." 그러면 "나무들이 숨을 쉬면 우리들이 마시는 공기가 깨끗해진다." 뭐 "시원해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어. 이게 바로 그 장수동 은행나무인데요. 먼저 이 나무를 보여주시고 왜 이 나무가 특별할 것 같은지 먼저 질문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상상해서 대답을 할 거예요. 뭐 "키가 커요." 뭐 "두꺼워요." 아니면 뭐 "잎이 제일 많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수치를 대주는 거는 아이들이 감을 잘 못 잡거든요. 특히나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간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몇 센티미터야, 10 센티미터야, 100 센티미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감각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유를 활용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나무는 키가 아파트 10 층만큼 커." 아니면 "허리가 우리 반 모두가 손을 잡고 동그랗게 강강술래 에워싸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또 하나 보여주시면 좋은 게 국가유산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네. 여기 국가유산 포털을 보시면은요. 국가유산 종목별 검색에서 장수동 은행나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부분 부분을 확대한 사진 같은 것도 보여주실 수가 있거든요. 잠시만 보여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부분 이렇게 확대한 사진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 같은 것도 좀 자세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지가 어떻게 뻗어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왜 국가유산이 되었는지. 그래서 뭐 유래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오래전부터 영험한 나무로 알려져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뭔가 나쁜 일이 있거나 애군이 있거나 마을에 돌림병이 돌거나 할 때는 이 나무에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약 200여 년 전부터 매년 음력 7월 초하루에 마을의 풍년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또 이런 상징적인 곳이 되었고요. 어떤 부분 잎이나 가지는 어떤 부분도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금기가 있고, 그다음에 장수는 하지만 인재가 귀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현재까지도 자 마을의 수호신으로
큰 벽이 돌면 나무 앞에 이렇게 재물을 차려 놓고 치성을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학술적, 민속적 가치가 커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이런 모습이고 가을에는 이렇게 노랗게 변한다 예쁘게. 이런 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읽어 주시면서 사진을 보여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나무를 뭐 800 년이라는 시간을 설명하실 때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올라가야 될 정도로 아주 옛날부터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그 시간의 깊이를 좀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뭐 이 나무는 이제 마무리 멘트로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어 오랫동안 이 마을을 지켜왔다. 이 나무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뭔가 자연을 지켜주고 이 나무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엄청 크다. 함께 이제 보러 갈까?"라고 해서 이제 국가유산 포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영상이 또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을 클릭하면 영상을 보러 가는 직접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은행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활동 2의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입니다. 여기는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라고 하는데 어 여기서는 아름다운 식물이 살지만 아름다운 소리도 난다. 어 이제 그래서 영상 시청을 해 주시는데 이때는 청각을 활용한 수업이 기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할 때 눈을 감고 듣는 활동을 지도하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하고 약속 하나 하자. 지금부터 우리 요 영상을 볼 때에는 입이 없는 토끼야. 귀만 아주 크게 활짝 열고 영상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몇 개인지 눈을 감고 비밀리에 세어 보는 거야. 근데 눈을 뜨면 소리에 집중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청각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진을 누르면은 자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그 소리나 이런 걸 들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소리가 났어? 한번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끌어내 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에 따라서 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새가 짹짹짹짹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이런 대답을 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이게 괜찮아요. 어떤 것도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다 수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눈을 감고 영상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영상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영상을 잠깐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영상 자체가 ASMR 소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그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청각의 감각을 자극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본 거는 이제 가을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이 보였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뭐 억새도 있었고요. 코스모스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또 국화, 은행나무 뭐 이런 것 이런 게 영상에 나오는데요. 방금은 볼 수 없었지만 핑크뮬리도 볼 수 있다라고 알려 주시고요.
이제 봄과 여름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봄에는 이런 꽃들이 핀다. 여름에는 이런 애들을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다양한 식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물론 그 식물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아이들이 이렇게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에 가면 다양한 식물과 꽃이 피어 있구나. 우리 지역의 공원이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생물의 다양성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림파크의 과거사를 언급을 해 주시면서 이제 반전을 주셔야 돼요.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다. 혹시 알고 있니?" 자, 사실은 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곳이 예전에 우리가 10년 동안 버린 연탄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렇게 아프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오염됐다고 생각하던 땅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꽃을 심고 나무를 보살피고 해서 지금은 나비와 새들 그리고 사람들도 놀러 오는 아주 사랑받는 땅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 단계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학습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연달아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픈 땅을 고쳐주려면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라고 질문을 해주세요. 1학년 특유의 순수한 답변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뭐, 분리수거를 잘 해야 돼요. 뭐, 쓰레기를 땅에 버리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할 텐데요. 하나하나 다 맞다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수용을 해주세요. 환경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자연복원이라는 내용도 이끌어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원래는 자연이 굉장히 아팠는데 사람들이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시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노력하고 가꾸고 시간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화- 여러 둘이 힘을 합치면 자연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학생들이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메인 활동인 솔방울 모빌 만들기 시간입니다. 자연 재료로 만들기라는 주제인데요. 이상하다. 어디서 자꾸 바스락 소리가 나는데, 자, 아무래도 아까 공원에서 내 망토 모자로 떨어졌나 봐. 이걸로 뭔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솔방울 모빌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만들기를 하기 전에 솔방울을 손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자연물에, 인공적이지 않은 그런 자연물에서 거친 느낌을 그 느낄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살짝 만져보게 해 주세요. 근데 솔방울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거칠고 뾰족할 수 있기 때문에 휘두르거나 학생 친구한테 던지지 않도록 안전 지도도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발문을 하시면서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가시처럼 약간 따갑기도 하다. 그래서 이 솔방울들이 여러분한테 색깔 옷을 입어서 예쁜 보석으로 변신을 시켜보자라고 해 주세요. 네,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솔방울을 저는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철사를 같이 준비를 했어요. 이 철사가 저는 지금 은색으로 준비를 했지만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색상을 준비해 두시고 아이들한테 이제 원하는 대로 어, 꾸밀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채색을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아크릴 물감의 특성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 물감은 아주 힘이 세서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심조심 아기 다루듯이 색칠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옷에 닿으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앞치마, 학생들 앞치마 또는 토시, 깔개 이런 걸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러진 부분은 이렇게 맨 위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제가 한번 칠해 볼게요. 어, 솔방울을 한 색깔로 이렇게 칠해도 되지만 여러 색깔로 칠하거나 아니면 부분만 칠해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초록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물감을 조금 더 묻힐게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색칠할 때 강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다 꼼꼼하게 안 칠해도 괜찮다. 조금 남으면 또 남는 대로 그 멋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색칠에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크릴 물감의 특성상 좀 냄새에 민감한 친구들은 냄새가 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저는 지금 색칠을 하고 있는데요. 꼼꼼한 친구들은 아니면 뭐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 면까지 보이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칠하도록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연물이기 때문에 배송 중에 부러진 부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뜯어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하다가 손에 물감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되게 그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 장갑 같은 거 꼭 준비하라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칠해 보고요. 이게 금방 마르기는 하거든요. 아크릴 물감이라. 네. 여기까지 칠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개를 만드셔야 돼요. 솔방울을. 뭐 파란색도 만드시고, 뭐 노란색도 만드시고. 그래서 이거를 말린 다음에 이렇게 철사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솔방울을 3개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는 영상 시간 관계상 다 칠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칠하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사를 가지고 이어서 만들게 해주시는데 이 철사가 생각보다 되게 잘 구부러져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찔릴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교육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넣어서 철사를 이렇게 한 바퀴 감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솔방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밑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감아서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솔방울이 완성이 되거든요. 아직 마르지가 않아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솔방울 모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제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어서 어떤 학생들은 좀 빨리 끝나고 어떤 학생들은 좀 느리게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마른 데 위에다가 무늬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줄무늬를 그린다거나 점을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철사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리본 같은 거를 달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는 그림을 아예 A4 용지에 그려가지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잘라서 코팅 같은 걸 해서 뻣뻣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글루건으로 싸가지고 모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얘를 걸 거라면 끝부분은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집게 같은 걸 이렇게 찝어 가지고 집에 못이나 뭐 이런 꼬꼬핀 같은 거에다가 걸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직접 잘라서 해 보니까 철사도 그 학생용 가위로도 되게 잘 잘리거든요. 근데 이제 단면이 뾰족하게 잘릴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장갑을 착용을 하시고 학생들의 손이 이렇게 다치거나 이렇게 긁히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더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철사가 이제 학생들이 다루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굵기를 좀 조절을 하셔 가지고 구매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공예 철사로 1.5 밀리미터의 굵기를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되긴 하는데 학생들의 힘으로는 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너무 두꺼운 걸 사시면은 모양을 잡기가 힘들고 이렇게 구부리는 걸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위험하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너무 얇으면 힘이 없어서 이 솔방울을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솔방울이 생각보다 좀 크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완성된 사람들이 이제 철사 위에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이거나 어 이름을 지어 주거나 자기 이름을 붙이거나 해서 해도 괜찮아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되었다 하면은 자기 작품 소개하기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자, 이제 뭐 돌아가면서 무슨 뭐 아니면 뭐 지그재그로 선생님이 뭐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 모비를 높이 들고 이 모빌의 이름이 뭔지, 어떤 색을 강조해서 칠했는지, 뭐 아니면 "왜 이런 색을 칠했는지 한번 말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1 학년 아이들은 그 결과물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표 시간을 충분히 배정을 해 주시고 모든 학생들이 격려 받았다 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업 정리 시간입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니? 느낀 점이 뭐야?"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뭐 "공원이 선물 같다고 느꼈어요." 뭐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면은 선생님께서 굉장히 수업을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 교육 하실 때 이제 마무리하실 때 정리 교육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어 만들기 한 후에 뒷정리를 하는 것까지가 수업이에요. 요새 아이들은 좀 뒷정리에 서툰 면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나 집안에서 어른들께서 다 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까지 꼭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보물찾기 할 거야. 자기 자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3개 먼저 찾는 친구가 오늘의 환경 지킴이 으뜸이야." 라고 하시면서 교실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선생님들께서도 그리고 또 학생들도 서로 이제 편하게 좀 더 깨끗하게 환경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모험은 어땠니?" 라고 하면서 이제 보물을 발견했다. 오늘의 보물은 800살 은행나무 금화다. 라고 해 주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슨 모험을 하게 될까? 다음 차 시에는 이 친구들을 보러 갈 거야. 라고 해 주시면서 어, 이제 우리 인천을 지키는 이제 특별한 동물 친구들을 만날 거다. 어떤 동물인지 궁금하지? 오늘 만든 솔방울 모빌처럼 멋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기대해도 좋아. 라고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차시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선생님들께서 지식도 알려주시고 감성도 자극해 주시고 미술 활동하고 정리까지 이게 녹여내는 게 저학년 1학년을 데리고 결코 쉬운 활동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수업은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 인천이라는 공간에 대한 애정과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심어주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 수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